한 장면의 인생입니다. 아 제 별명 중에 하나가 감동의 물결이에요. 이렇게 감격을 잘해요 제가. 그래서 음 드라마나 영화나 뭐 연극을 보면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저는 주변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영화광입니다. 영화광이고 전형적인 할리우드 키드 세대입니다. 저는 뭐랄까 굉장히 단조롭고 작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화만 있으면 사실 행복해요. 한창 때는 하루에 4 편, 지금도 1편 이상은 봅니다. 영화광들은 장르를 안 가리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그 대사들이 자기 얘기 같고 인제 감격스러워요. 이게 한 장면이 사실 영화 전반의 모든 주제를 말해 주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한 대사들은 저는 거의 적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대부분 2 번씩 보는데요. 한 번은 그냥 보고 한 번은 중요한 대사는 다 받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부처님의 말씀 같고 주님의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곱씹어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저를 살게 하고 굉장히 그 시간이 즐거워요. 아마 영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늘 그런 고민을 하죠. 군 위안부 논문도 써야 되고 병역 문제도 논문도 써야 되고 쓸 원고가 엄청 많은데 청탁이 들어오지 않은 영화 원고를 혼자 쓰고 있어요.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제 생각을 글로 계속 저장을 해 놉니다. 그리고 저는 제 멋대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뭐 "그런 장면이 있었니?" 혹은 뭐 "참 넌 영화를 이상하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영화는 절대로 혼자서 보지만 영화를 보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되게 즐거워요. 물론 대부분 싸움으로 끝납니다. 저 가장 친한 친구하고 영화에 대한 의견이 안 맞아서 6 개월 동안 안 본 적도 있고 지금도 기분이 나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영화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종합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화는 영혼의 위로를 줘요. 오늘 한 장면의 인생은요. 많이 알려진 영화죠.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머니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머니볼은 야구 영화지만 많은 좋은 영화들이 야구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영화로 얘기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소재의 영화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꼽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화를 다룬 얘기예요. 머니볼을 감독한 이 베넷 밀러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폭스캐쳐라는 레슬링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도 대단한데 레슬링이 주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남궁민 씨가 주연한 스토브리그도 야구 영화지만 리더십에 관한 영화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리더십에 관한 영화예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그건 TV 드라마였지만 제가 그때 남궁민 씨 연기에 반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남궁민 씨 영화 드라마를 인제 다 봤죠. 최근에 1,000원짜리 변호사까지 예 다 봤습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영화하고 드라마만 보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니볼이나 폭스캐쳐 같은 영화를 만들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영화인데 막 '대작이다.' 이런 게 아니면서 우리를 건드리죠. 이 머니볼은 스토브리그하고 비슷하게 가난한 구단이 화이팅을 하는 영화죠. 야구는 모든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듭니다. 선수들의 연봉서부터 시설서부터 훈련 시스템까지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이죠. 그래서 구단이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야구는 9 명이 경기를 하지만 실제 그 구단의 야구 선수는 50 명, 100 명쯤이 있어야지 로테이션이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를 좋아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기록 경기라고 하면은요. 스피드를 겨루는 육상이나 수영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속도를 겨루는, 그래서 사실 거의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0.0001 초의 인제 세계를 다루잖아요. 보통 이런 경기를 기록 경기라고 하는데 진짜 기록 경기는 야구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구 경기 한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투수가 몇 회에 얼마를 던졌는가의 기록서부터 타자의 기록,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몸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게 다 기록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날 그 선수가 안타를 몇 개 쳤고 포볼이 몇 개였고 삼진 중에서 파울이 몇 개였고 이런 것까지 다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만한 기록 경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9 명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협업이 필요하죠. 포수와 투수의 협업서부터 야수의 협업,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예민한 경기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구 선수들이 송구할 때, 물론 투수가 타자한테 던지는 공은 막 150 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요. 외야나 내야에서 서로 공을 던지고 받을 때, 그 예를 들면 포수가 일루수한테 공을 던질 때 그 공의 속도가 사람 달리기 속도의 4 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욕심을 부려서 아웃을 당합니다. 이 도루도 그런 건데 공이 얼마나 빠른가를 생각하면 도루도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공이 4 배나 빠르다. 아 이걸 알아요. 그런데 왠지 내가 달리면 공보다 빠를 것 같아. 그런 저기가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제가 원고를 쓰는데 시간상으로는 몇 시간에 몇 매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그 계산이 안 나오고 원고가 딴 데로 가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해가 적절한가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머니볼은 가난한 구단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경영을 해 가지고 우승까지 한 적이 있는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 선수들은 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단이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야구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남다른 페이소스 같은 게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이 영화는 굉장히 묘해요. 약간 우울하면서도 약간 패배감이 느껴지면서도 또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굉장히 신사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활력이 넘치면서도, 근데 그게 다 조화를 이루고 그 중심에는 브래드 피트하고 이제 조나 힐이라는 배우가 있죠.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죠. 브래드 피트는 정말 연기를 잘합니다. 근데 인제 소위 미모 때문에 인제 손해를 본 배우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모든 장면이 명대사지만 사람들은 잘 기억 못 하는데 저한테는 꽂힌 명대사가 있어요. 그 명대사가 뭐냐면 라커룸에서 이 선수들이 농담을 하거나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선수들 중에 한 친구가 일루수를 맡은 동료에게 질문을 해요. 야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주말에 어떻게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냐?" 뭐 일상적인 얘기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뭐가 제일 무섭냐? 뭐가 제일 두렵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루수 역을 맡은 크리스 프렛이 약간 시큰둥하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공이 나한테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요, 공이 자기한테 올 때래요.
공이 자기한테 올 때 일루수는 가장 공이 많이 오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루수에서 가장 송구 처리든 파울 처리든 일루수한테 하다 공이 가장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일루수의 송구 능력이나 공 처리 능력에 의해서 그날의 투수는 승리 투수가 될 수도 있고 패전 투수가 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일루수는 공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일루수인데 공이 자기한테 올 때 제일 무섭대요. 근데 제가 이 대사 장면에서 엄청 울었어요. 음 일루수가 하는 대사는 아주 간단해요. 공이 나한테 올 때. 이게 이제 영화에서는 대사의 전부예요. 근데 제가 해석할 때 일루수가 가장 공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제일 두렵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죠. 직업이든 공부든 어떤 식의 일이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생계이든 책임감이든 회피할 수 없는 일. 회피하면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누구한테나 있죠. 그런데 이 일루수한테 공은 그런 거죠. 얘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 중에서 그냥 반드시 처리해야 될 어떤 일이 있죠. 그 일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강의할 자신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회사의 근처만 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분 어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맨날 일상이 공포겠죠. 아니 일루수가 포수나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서 아웃시키거나 아니면은 삼루수가 공을 던지거나 어쨌든 공이 많이 가는데 공이 자기한테 오는 게 제일 무섭대요 인생에서. 그럼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겨우 이제 여기 취직을 해 가지고 이 입단을 해 가지고 집에는 먹여야 될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구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선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일루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매 이닝마다 공이 오는 게 무서워. 어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저는 그 일루수하고 동일시가 돼 가지고요. 저의 경우에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고 체력이 딸리고 그게 막 축적이 되면 눈물이 주르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막 한국어로는 폭폭하다는 말이 있는데 폭폭하면서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그러니까 노동량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제일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표현에는 아주 여러 가지 감성적이고 한 인간의 고뇌가 느껴진달까? 동시에 그러면서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는데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다가 내가 수영을 못 하는데 파도가 막 밀려오는 때처럼 나를 담궈 버리는 것 같아. 왜 조폭들이 쓰는 말 중에서 이 죽인다는 말을 담근다고 하잖아요. 제가 하도 조폭 드라마를 많이 봐 가지고 그 용어가 "사장님 그냥 담궈 버릴까요?" 이런 말이 인제 없앤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검열도 걸리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꼭 쓰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어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 일이 저를 매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빨리 피하거나 무반응. 이를테면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시켜 보려고 하면 나중에 감당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이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대사에 꽂혔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가장 해야 될 일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약간 이거하고 비슷한 상태가 있는데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출근하거나 세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상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삶의 목표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프로 선수의 직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나 혹은 사연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상태에서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든가 가장 흔한 말로 빚이 감당이 안 된다든가 그 감당이 안 될 때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저 스스로도 고민이에요. 욕심을 버릴까요? 아니 목표를 수정할까요? 욕심을 버리거나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만일에 이 선수처럼 생계에 관한 것이라면 이거는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생계 부양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하기가 싫고 그냥 엄두가 안 나요. 뭐든지 막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막 거침없이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매 순간이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저는 숙련의 문제인지 자신감의 문제인지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일루수도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훈련된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이 사람의 무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엄두가 안 나게 할까? 어떤 무엇이. 그래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아 약간 느슨한 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각자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회피합니다. 술을 막 왕창 먹는다든가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래야 그 공포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그래 봤자 몸만 축나고요. 회피하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루수한테 세상의 모든 일루수한테 마음을 쪼끔 보내 주는 거죠. 그 마음을 보내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쪼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기가 모입니다. 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룰 거지만 기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일종의 마인드풀 바디죠. 마음이 깃든 이 몸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입스라는 스포츠 용어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모든 경기에서 쓰는 말인데 운동선수가 너무나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와 가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신체화 증상인데요.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아 가지고 아무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프 선수가 골프채를 못 잡는다든가 정말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를 입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선수들이 이 입스가 오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 상담으로도 이건 안 되고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몸을 해방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선수 생활을 접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20년 이상을
노력해 왔던 어떤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드라마 그 스토브 리그에서도 투수가 이 입수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부담감이 커 가지고 얘가 강속구를 던져야 되는데 강속구를 던져 가지고 안타를 맞든 삼진을 잡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강속구를 던지지를 못해요. 자기가 원래 던지는 공을 던지지 못하고 계속 포수도 잡기 어려운 포볼을 보냅니다. 공이 막 딴 데로 막 가요. 공이 딴 데로 막 가면 루상의 주자가 있을 때는 점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위기 상황이 왔죠. 그랬더니 감독이 투수한테 갑니다. 입스에 걸려 가지고 공을 못 던지고 공을 막 허공에 던지는 그 투수한테 가요. 그래서 인제 시청자들은 '강판을 시키려나 보다. 투수를 교체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투수 교체를 안 하고 감독이 그냥 다시 내려와요. 근데 감독이 그때 했던 말은 뭐냐면 "네가 안타를 계속 맞아도 좋으니 무조건 강속구를 던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 투수가 새내기 투수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강속구를 던집니다. 계속 강속구를 던지고 계속 안타를 맞아요. 그래서 10대 0 인가 뭐 이렇게 져요. 그런데 이 감독의 생각은 뭐냐면 이 친구가 유망주고 성실하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경기를 포기하더라도 이 입술을 고쳐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입술 같은 거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절대 고쳐지기 힘든, 아니 절대는 아니겠죠.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디겠습니까마는 그 경험이 없으면 고쳐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한 경기를 포기하고 이 투수를 믿어준 코치진, 거기에 대해서 이 젊은 선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10대 빵 그 이상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결국은 그다음부터는 삼진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든 일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무서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 훌륭한 코치진이 한 선수의 저기를 위해서 한 경기를 포기하고 이 선수의 증상을 고쳐주기 위해서 두들겨 맞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 줬을 때 정말 리더십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리더십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변화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참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죠. 리더가 타인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고 타인의 조건을 고려해 주는 거죠. 반대로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다른 방식으로 엄두가 안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요. 포수 출신인데요. 한 번도 평생 태어나 가지고 야구 선수로서 홈런을 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홈런을 친지 몰라요, 이 선수가. 사람들이 이 선수한테 "네가 홈런을 쳤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선수들이 되게 하는 실수가 베이스를 안 밟고 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사람들이 거의 그 선수를 끌고 베이스를 밟아 가지고 홈까지 데려오는데 그때까지도 처음 홈런을 쳐 본 이 선수는 자기가 한 일이 믿어지지 않고 어벙벙한 상태예요.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한 행동이 감당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감당할 수 없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 아름다운 한국말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